안녕하십니까. 저는 GS건설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권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GS건설에서 이제 이런 세션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GS건설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체 밸류체인 상에서의 업무들을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 발굴, 사업 개발부터 부지, 그다음에 전력 확보, 그다음 각종 인허가, 설계, 시공, 그다음에 이게 시공이 완료가 되고 나면 테넌트 유치,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 전반 밸류 체인을 기존에 집중적으로 수행해왔던 데이터 센터 시공의 전반과 후방을 토탈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신사업 영역으로 GS건설에서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좀 살펴볼 내용들은 클라우드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뉴 노멀 시대에서를 선도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과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센터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ESG 관점에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점에서의 데이터 센터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뉴노멀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그 다음에 각종 서적들이 있죠.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께서 저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용어로 뉴노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경제 모델, 브이노믹스부터 시작해서 온택트와 언택트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의 변화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알릭스 파트너스의 디스럽션 인사이트 리포트에 보면 7개월 만에 일어난 7년치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급속한 세계 경제 및 관계의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탈세계화,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디지털 전환, 소비 형태의 변화, 그다음에 높아진 신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든 7개월 만에 일어난 7년치의 변화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든 이들의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에서 발표한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향후에 유망한 기술사업계의 10선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첫 번째부터 아주 최근에 친숙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접촉자 추적 시스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서 K방역의 핵심이 되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 바이오 보안, 전자회의 시스템, 디지털 교육 플랫폼까지 쭉 살펴보시면 이런 모든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솔루션들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유망한 기술 사업계의 10선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의 핵심에는 바로 클라우드가 있죠. 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플랫폼이기도 하고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라든지 머신러닝, 인공지능, 고급 분석과 같은 각종 디지털 기술들을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기술의 핵심에는 바로 이제 클라우드가 있다. 이번 클라우드 엑스포의 주제가 뉴 노멀 시대의 클라우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시 한편으로 보면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각종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좀 따와봤어요. 클라우드 시대 황금알이 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힘은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클라우드에 격전지된 한국, 치열해진 데이터 센터 선점 경쟁, AI 클라우드 시대에 급부상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따로 노는 데이터 센터는 사라진다. 클라우드 시대 데이터 센터 리치에 주목하라. 이런 언론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언론 보도의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욱 그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엑스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 리소스인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러는 시설들은 이제 전산실이라고 조그맣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는 아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소방 관련된 시스템, 보안 장비, 이런 각종 설비와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내용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연관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어떤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예측되는 2024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8.4%의 고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IT 전력 공급 전망을 보면 2018년에서 2021년까지는 국내 클라우드 퍼블릭 시장의 전망치하고 거의 유사한 1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을 보면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는 바로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수요의 대부분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클라우드의 폭발적인 증가에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서 24년까지는 굉장히 급격한 기울기로 데이터 센터의 공급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이죠.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특징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요 CSP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CSP인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인 KT, 네이버, NHN, 카카오, 중국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까지 이러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선정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요구하는 리ኳ이어먼트들이 있어요. RFP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선정을 하는데 그 리ኳ이어먼트들을 요구사항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4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높은 신뢰도, 그 다음에 고집적, 높은 효율성, 그 다음에 높은 확장성, 요 4가지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스케일입니다. 확장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시너지 리서치 그룹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대략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의 어떤 규격과 그다음에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버의 대수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 데이터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전력량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연구 논문이라든지 어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IT 로드, 즉 컴퓨팅 리소스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40메가와트 이상 정도 되면 이거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몇 개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한두 개 정도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수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IT 로드가 40메가와트 이상인 데이터 센터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이내에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IT 로드가 40메가와트 이상인 데이터 센터는 한 6개 정도 건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는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그 첫 번째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집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 저희 그림에서 같이 사진에서 같이 렉 캐비넷에 서버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꽂혀 있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평균 렉당 전력량은 2kW 내지 3kW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의 평균 렉의 전력 요구량은 10kW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렉 안에 빈틈없이 서버들을 고르게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렉의 사이즈도 굉장히 저 렉 사이즈가 높죠. 저 렉 같은 경우는 표준 렉이 아닌 것 같아요. 표준 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렉의 단위들을 얘기를 할 때 U로 얘기를 하는데요. 유닛으로 얘기를 하는데 42U 대략 한 2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표준 렉인데 저 렉 같은 경우는 42U보다는 훨씬 큰 렉인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로 한 렉에, 한 캐비넷에 조금 더 많은 서버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설치함으로 인해서 스페이스를 절약하고 공조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죠. 클라우드 기업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의 가용성은 99.999, 9가 5개라고 그래서 59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99.999의 가용성은 1년 동안 서비스 중단이 단 5.26분만 허용이 된다는 그런 아주 높은 수치의 요구사항입니다. 전력의 안정적인 무중단 전력 공급을 위해서 UPS, 배터리, 그 다음에 발전기와 같은 2중, 3중의 백업이 있고요. 이것마저도 이중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데이터 센터들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력 소비가 전력 설비에서도 전력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컴퓨팅 리소스에서도 소비가 되겠지만, 또 많은 부분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 바로 쿨링 시스템에서 전력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로 이제 PUE, Power Usage Effectiveness라는 그런 용어를 단위로 전력 효율성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PUE는 무엇이냐면 전체 데이터 센터가 수전받은 전력량을 IT 시스템이 사용하는 양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글에 있는 것처럼 1.3이라고 하면 전체 이 데이터 센터는 1.3의 용량의 데이터 전력을 받았는데 그 중에 IT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1.0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1.0의 IT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0.3의 쿨링 시스템의 전력량이 사용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력량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이제 효율성 수치이고요. 1.0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아마 평균 PUE 수치는 아마 2.0에 가까운 그 수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리콰이어먼트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릴라이빌리티, 신뢰도, 어베일러빌리티도 계속 높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렉당 집적도도 2010년도에는 뭐 2, 3kg에서 5, 7kg에서 이제 10kg 이상으로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PUE 수치도 뭐 2.0, 1.7에서 1.4, 1.3 이하로 또 요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번째에 보시는 IT 로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대에는 100이라고 하는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받으면 IT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는 불과 40%였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정도에는 50%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65%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한국전력에서 발전을 하게 되죠. 100이라고 하는 용량의 발전을 했을 때 실제 컴퓨팅 리소스에 투입되는 전력은 40 정도였는데 지금 65 정도로 효율화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보시는 PUE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전기 시설들의 효율성, 유틸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지도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81.8%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이유는 바로 많은 사용자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에서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다시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들을 신설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8,385억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조만간 1조 단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래프에서도 좀 보셨는데요. 전력량 규모로 봤을 때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2021년 규모를 대비해서 2024년이 되면 불과 3년 만에 전력량 규모가 거의 2배에 달하는 형태로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되는 데이터 센터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5개, 인천에 하나, 경기도에 11개, 충남과 경남에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신축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54kV의 수전을 받는 데이터 센터가 6개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공급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CSP들이 어느 데이터 센터 리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존의 CSP들의 클라우드 센터들에 대한 어떤 가용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전력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들도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에너지 이슈에 따른 ESG 경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도권 전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부족 현상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지방 분산 이슈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계획이 있었는데, 용인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세종으로 좀 옮겨간 그런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죠. 지역사회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통신사, 그다음에 IT 서비스 기업이 중심으로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건설사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밸류체인상에서의 각 역할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분업화 전문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어떤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하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런 세 가지 영역인데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ESG는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기후 변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이죠. 기후 변화 영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에너지,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도와 전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팬의 속도라든지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창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변수들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운용됨으로 인해서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15%를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클라우드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오토스케일 기술들을 이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워크로드가 증가했을 때는 많은 시스템들이 운영되게 되고, 워크로드가 다시 줄어들었을 때는 그 운영되는 시스템 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을 10에서 15% 정도 절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데이터 센터. 아까 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과거의 노후된 데이터 센터는 효율성, PUE가 나쁘죠.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전력량으로 적은 컴퓨팅 리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이러한 노후 데이터 센터 서버를 최신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이전함으로써 전력량이 25%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비즈니스의 밀접성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합니다. 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합니다.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또는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되는 당위성 중에는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레가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센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향후에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전이 된다면 이 클라우드 전환 자체가 바로 ESG 경영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클라우드 도입의 목적 또는 이유를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 클라우드 엑스포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지역이 부산인데요.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해저 케이블의 90% 이상이 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향후에 아시아 퍼시픽, AP 지역의 클라우드 허브 또는 데이터 센터 허브, 나아가서는 금융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수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수요뿐만 아니라 AP 지역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홍콩의 중국 반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그런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와 또 금융이 아니라 AP 지역의 중심이 되는 금융 허브, 클라우드 허브, 데이터 센터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이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클라우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약간은 거리감도 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선한 그런 주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업 자체의 어떤 비물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강국으로서 좀 역할을 하려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거시적인 시야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성을 했을 때 끌어주실 만한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요. 사실 생소한 분야가 맞습니다만 모르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알아가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대표님도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앞으로 좀 국가 기업 수준에 비해서 그 글로벌한 국가 수준의 기업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계획할 때 좀 인재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요. 데이터 센터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나 정부 방침에 대한 측면도 궁금해하셨는데 이 가운데 대표님께서 지금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귀한 질문 하나를 골라본다면요?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또는 마지막 질문을 기업의 노력 그리고 정부 방침에 대한 내용 요거 분류 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말씀 주세요.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어떤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리소스들이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이죠. 결국에는 IT 산업이 발전하고 지금의 IT의 핵심인 클라우드가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야 데이터 센터도 같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의 어떤 발전, IT의 발전이 이제 가장 큰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데이터 센터를 AP 지역의 어떤 허브로서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많은 기업들 및 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더욱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는 IT 자원을 돌리기 위한 어떤 시설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IT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조금 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전기, 공조, 소방과 같은 이 기술들에 대한 개발에도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노력도 있을 텐데요. 제 자료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보다 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어떤 방향,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을 국내 수요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지역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조금 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발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 수립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중에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과밀되어 있어서 지방 분산이 필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규제를 통해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지방에 설치되는 데이터 센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규제를 통한 수도권의 지방 분산보다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들을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지방에 있는 부지 또는 전력들도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산업, 그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한 가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